예, 시장에 있다가 보면 생각지도 않던 결과가 벌어지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번도 그런 경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했을 때만 하더라도 1930년대 이래 최대 공황이 발생할 거라든지 아니면 버블 붕괴로 인해서 주가가 끊임없이 하락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지금 결과는 2600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상 최고치를 바라보고 있는 주식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진 KTB투자증권 수석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나라 시장 상당히 많이 상승하고 있고요. 먼저 미국 시장서부터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거나 또는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넘었거나 한 이래로 지금 이제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미국 시장을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돈이 풀렸고 또 올해 한 해 동안 재정 정책을 GDP의 12% 정도 쏟아부을 정도로 전 세계에서 재정 정책을 가장 활발하게 핀 시장이 미국 시장입니다. 그렇죠. 예. 명실공히 미국 시장이 전 세계 글로벌 증시의 주도 역할을 하고 있는데 조금 기존에 주도했던 메가테크 종목들은 뭐 아시다시피 뭐 살짝 조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사이에 활발한 순환매 예. 또 내년도 뭐 재정 정책이라든지 이러한 그 펀더멘탈의 어떤 변화 가능성을 내다본 조금 뭐 스타일의 변화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되는 사이에 예. 아무튼 시장은 강세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뭐 문제가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공포 요인은 있지만 예. 뭐 1차 팬데믹 때의 뭐 학습 효과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또 백신 개발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백악관의 리더십이 좀 약간 공백 상태이긴 하지만 몬셰프 슬라인가요? 뭐 이 백신을 신속하게 이제 보급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이분의 뭐 코멘트를 보니까 예. 내년 5월까지는 뭐 미국인의 한 70% 정도가 이제 집단 면역을 가질 정도로 예. 아마 이제 백신이 이제 접종이 될 거다. 또 감염 전문가들도 대체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포 요인은 있지만은 백신 개발 또 보급에 따른 어떠한 그게 가시화되면서 코로나 문제는 조금 중립 영역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경기나 기업이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일시적으로 위축되겠지만 어차피 락다운이 풀리는 내년에는 이제 다 정상화될 거다라는 그렇죠. 기대가 이미 시장에 조금 퍼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인데 뭐 현실적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이거는 뭐 주가를 조정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시장 자체의 부담 요인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백신 개발이라든지 내년도 경기의 어떤 반사적인 추가 회복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는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부분이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스타일의 변화 쪽으로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보게 되면 이제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백신 개발로 해서 코로나19가 잠잠해질 거고 그에 따라서 경기가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주가를 끌어올리지만 또 보면 그동안에 주가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가격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으니까 그건 못하고 대신에 이제 다른 쪽에 가서 막 이렇게 붙어버리는 형태로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형태인 것 같아요. 비슷한 형태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증시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 부담도 느끼고 또 그 기대도 갖고 있고 이런 형태인 것 같은데, 자 이제 그 미국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막 이제 그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요인 중에 또 하나가 미국 경기 부양 대책, 5번째 부양 대책입니다. 이번 부양 대책이 나오게 되면 2천조, 우리나라 돈으로 따져서 2천조 원 정도가 시장에 풀린다. 이런 이제 그 기대가 있는 상태이거든요. 5차 경기 부양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네, 뭐 지난 8월에 이제 민주당의 정강을 보면 민주당은 이제 대선 전에 내년도에 만약에 정권을 잡으면 이렇게 이제 펼치겠다. 이제는 뭐 바이든 시대로 열리니까 내년에 이제 바이든 정부가 어느 정도의 이제 정책을 할 거냐라는 부분이 이제 초점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이거는 뭐 아시다시피 1월 5일 날 조지아주의 상원 결선 투표에 따라서 민주당이 이제 블루웨이브를 가져가면 조금 더 탄력을 받을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조금 공화당의 이제 견제와
상당히 그 저항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상한 것만큼 뭐 속도라든지 뭐 어쨌든 재정 투자의 어떤 뭐 용도라든지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이제 수정이 좀 불가피할 수도 있고요. 예. 하지만 저희가 지금 근거를 할 수 있는 거는 뭐 사실 민주당의 현재의 어떤 공약 그리고 바이든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지난 8, 9월에 나왔던 어떤 민주당의 어떤 그 아젠다 여기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는데요. 예. 아무튼 한 2조 달러 이상을 지금 계획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내년에 예, 한 해 다 풀리기는 저희가 볼 때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일단 품목별로 조금 살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예. 일단 뭐 바이든은 아시다시피 한 뭐 4천억 2조 달러 정도를 일단 환경 쪽에다 투자할 거고요. 환경 쪽이라 하면 뭐 전기차를 포함한 거죠. 또 전기차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이 5G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2조 달러 정도가 뭐 내년에 다 투입이 되든 안 되든 아무튼 상당 규모가 환경과 관련된 인프라 투자에 들어가는 건 분명하다라는 거고요. 예. 나머지가 뭐 AI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기타 이런 부분들을 신기술 쪽에다 이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거는 뭐 민주당의 어떤 그 정책이 중산층에 확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결국 고용을 많이 일으키는 제조업 분야에 첨단 산업 분야보다는 제조업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거는 이제 4년 전에 트럼프에게 이제 뺏겼던 러스트벨트라든지 이런 공업지대 특히 이제 전통 산업이 있는 이런 쪽에 이제 조금 표를 다시 지지도를 끌어오기 위한 그러한 이제 포석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무튼 조금 제조업 쪽에 특히 전통 제조업 쪽에 조금 더 수혜가 가지 않을까. 특히 이제 SOC 쪽에 투자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고용 유발 효과가 크니까. 그렇죠. 전통 정책 자체가 더 그쪽에 지금 어젠다가 꼽혀 있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좀 그 스타일이 시장에서 좀 정책 관련주 쪽으로 서서히 무게 중심을 좀 바꿀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효과가 어떻게 될 건가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효과는 실물 경제에 미치는 효과 말고 금융시장에 과연 그 경기부양 대책이 어떤 효과를 미칠 건가 하는 부분들인데 앞에서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시장에서는 생각지도 않던 의외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 그런데 과연 부양책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것이냐 아니면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반대의 경우를 얘기하는 케이스가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번이 나오면 이제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방점이 찍히게 되면 효과 전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연준의 스탠스 역시 주가가 이렇게 오른 상태에서 이제 절대 뭐 금리나 이런 것들이 시장에 우호적이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세 번째의 경기 측면은 이미 경기가 굉장히 회복되는 부분들을 그 시장이 많이 반영을 했기 때문에 부양책이 나오는 것 자체가 시장에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요모조모 뭐 틀린 말씀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예. 올해보다는 아무래도 정책 효과는 저는 반감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경제 규모도 계속 커지고 있고 그렇죠. 또 주식시장의 무게도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돈을 풀어도 올 2월 달에 2, 3월 달 뭐 그다음에 상반기에 풀었던 뭐 그러한 그 정책 효과하고 이미 시가총액이 커져 있는 내년에 이제 정책 효과는 분명히 다를 거고요. 예. 말씀하셨듯이 추가적인 부양 정책이 재정 통화 정책 모두 조금 올해보다는 강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특히 통화 정책은 연준이 이제 금리를 더 낮출 수는 없다라는 것은 뭐 모두가 아는 사실이고요. 예.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는 어떤 그 통화 정책을 긴축으로 가져가는 이제 그 정책의 큰 변화는 물론 내년에 일어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지금 미국의 근원 물가와 헤드라인 물가가 지금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경제는 공짜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앞서 뭐 백신 보급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년 중반에 이제 팬데믹이 이제 완료가 되고 끝나고 이제 경제 활동이 완전히 이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면 제 생각에는 현재의 금리 수준에서도 미국 국채 10년물이 한 2%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금리 인상을 꼭 해야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이제 금리가 시장 정책 금리를 붙들어 매놨기 때문에 그렇죠. 제로 금리 한계는 있겠지만 역사적으로 2000년 이후에 보시면은 연준의 페드 펀드 레이트죠. 정책 목표 금리하고 국채 10년물의 갭이 400bp까지도 늘어납니다. 뭐 굉장히 그 고무줄 같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평균적으로 한 200bp 정도라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콜 금리가 뭐 쉽게 말씀드려서 콜 금리가 0.25에서 움직인다면 2%를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물가 상승 압력이 또 있으면 특히 뭐 이론적으로 장기 금리는 지금 올해 당장 혹은 내년에 단기적인 물가만 반영하는 게 아니고 한 4, 5년 후에 기대 물가까지도 미리 땡겨서 반영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주식시장의 가장 큰 조금 그 악재는 바로 시장 내부, 특히 채권 시장 내부의 시장 금리의 상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내 시장으로 넘어가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상 최고치까지 이제 10포인트 정도 남았습니다. 아마 이번 주 내로 제 생각으로는 사상 최고치를 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내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뭐 조금 짧은 관점에서 또 미시적으로 보면 호재만 있죠. 그렇죠. 돈은 계속 풀려 있고 그리고 지금 저금리에 돈 뭐 특별히 오갈 데가 없고 저금리 효과가 계속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기업 실적이 지금 뭐 3분기 실적만 해도 전년 동분기 대비 뭐 27% 정도 증가했고 또 뭐 매출액 영업이익률도 한 1.5%포인트 정도 작년보다 또 올라간 상태에서 그렇죠. 4분기 실적 자체도 지금 한 6 내지 7% 정도 상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지금 뭐 주가를 여기서 멈추게 할 어떤 요인이 하나도 안 보이죠. 그렇죠. 주가는 뭐 계속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제 생각에는 시장의 외부 악재보다는 주가 자체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문제고요. 또 긴 관점에서 보면 뭐 실적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내년도에 기업이익이 는다고 해도 이제 코로나19의 올해를 저점을 해서 딛고 일어서서 내년에 이익이 정상화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상화된 이익이 2017년, 18년 정도의 코스피 이익하고 거의 같거든요. 지금 낙관적으로 보면 한 180조 정도가 사실은 뭐 2017, 18년에 한 178조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우리나라도 퍼가 지금 12배까지 올라 있거든요. 그렇죠. 12배까지 올라가 있죠. 지금. 그러니까 마켓은 알고 있다라는 거죠. 정상화가 될 수 있는 거 당연하고 내년에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근데 미리 선반영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미리 걱정할 것까지는 없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투자의 관점에서는 그런 리스크가 있다. 시장 내부의 위험이 있다라는 부분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주가 지수 자체에 너무 큰 목표를 잡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의 이익이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는 대로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2017년도에 가장 클 때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미 주가는 거기까지 다 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시장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그래도 방향성은 괜찮다. 2017년도에는 피크치고 내려왔지 않냐. 지금은 올라가고 있으니까 방향성은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그 논리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될 수 있을지 하는 부분들은 제가 판단하기에도 가격이 결정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한진 KTB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